2019년 광주 세계 수영대회를 앞두고 개막식, 폐막식을 연출할 총감독이 선임됐습니다. 광주 정신이 어떻게 구현될지 주목됩니다. 세계 수영대회 준비에 속도가 붙고 있지만 대회 전반에 대해 모르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시민들로부터 직접 궁금한 점을 들어보고 그에 대한 답을 준비했습니다. 어린 세 남매가 숨진 아파트 화재 사건에 대한 현장 검증이 열려 참변 당시의 상황이 재현됐습니다. 5.18 당시 행방불명으로 신청된 사람이 242명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5.18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북한의 참가 가능성 등 대회 분위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내년 광주 수영대회도 개폐식을 연출할 총감독이 선임되는 등 준비에 속도가 붙고 있는데요. 개폐식이 어떻게 준비될지 김철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아름다운 다뉴브강 특설 무대에서 치러진 헝가리 부다페스트 수영 선수권 대회 개막식. 홀로그램을 통한 최첨단 미디어 아트와 헝가리 전통 공연으로 세계인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처럼 국제 스포츠 대회 개회식 폐막식은 개최지의 문화와 기술 역량을 뽐내고 관객을 끌어모으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Budai vár, a Lánchíd, illetve maga a folyó, amit egyébként integráltunk a világbajnokság szervezési folyamatába is. 내년 7월에 치러지는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개회식 폐막식 연출을 맡은 윤정섭 총감독은 빛과 물의 도시인 광주의 특성에 맞고 광주 정신을 세계에 전할 수 있는 무대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 되고 광주와 세계가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광주의 문화자산으로부터 출발을 하겠습니다. 여수 엑스포와 2002 월드컵 전야제 미술 감독 등 굵직한 행사를 치렀던 윤 총감독은 화려함보다는 진정성 있는 메시지 전달에 특히 신경 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난 이후 한국에서 치러지는 대형 스포츠 행사는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유일합니다. 대회 개최까지는 이제 1년 7개월이 남았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이렇게 세계 수영대회 준비에는 속도가 붙고 있지만 대회 개최 사실조차 모르는 분들도 있고 궁금해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시민들이 뭘 궁금해하는지 들어보고 그 답을 준비했습니다. 윤구수 기자입니다. 광주에서 수영대회가 열려요? 2년마다 열리는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가 내년 여름에 광주에서 열립니다. 각국을 대표하는 엘리트 선수들의 대회와 함께 동호인들의 대회인 마스터스 대회가 잇따라 열리고요. 대회 슬로건은 다이브 인투 피스, 평화의 물결 속으로로 정해져 있습니다. 수영대회는 왜 하는 거예요? 2015년 유니버시아드 대회 시설을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출발했습니다. 광주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다, 이런 명분도 내세웠는데 이전 시장의 치적 쌓기용 또는 선거 전략이었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현 시장 때는 대회 반납설까지 돌았는데 어쨌든 개최가 확정됐으니까 어떻게든 성공시켜야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광주에서 그거 한다는데 잘 준비가 되고 있는지. 준비는 하고 있지만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습니다. 홍보와 마케팅, 경기장 시설 등인데요. 올해는 평창 동계올림픽이나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서 2019년 광주대회를 알리고 국내에서도 붐을 일으키는 데 우선 주력한다는 게 광주시나 조직위의 계획입니다. 개막식은 어디서 해요? 장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대회의 경험에 비춰보면 개최 도시를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개막식인데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조직위의 고민도 큽니다. 박태환 나와요? 박태환 선수는 광주 대회에 참가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지난해 세계선수권에서 기대주로 떠오른 여자 제병의 안세현 선수, 개인 혼용의 김서영 선수 등도 대회를 빛낼 선수들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2019년 광주 수영대회를 빛낼 주목받는 스타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 여자 수영의 새 역사를 쓴 안세현 선수인데요. 광주 수영대회 홍보대사기도 하죠. 전화로 잠깐 만나보겠습니다. 안세현 선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세현 선수입니다. 네, 요즘도 계속 훈련 중이시죠? 어떻게 지내세요? 네, 저는 요즘 진천 서운촌에서 훈련을 하고 있고요. 1월 11일경에 호주 멜번에서 대회가 있어서 또 그 대회
참가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어요. 네. 오는 8월에 열리는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 아무래도 올해는 훈련 일정이 여기에 맞춰져 있을 텐데 좋은 소식 기대해도 될까요? 저 또한 그렇고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고 의지도 강한데요. 네네. 과정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타국 선수들이 중국이나 일본 선수들이 저보다 뛰어난 기량으로 기록이 앞서서 있는 상태여가지고 네네. 제가 그 선수들을 앞서려면은 더 힘든 훈련을 거쳐야 될 것 같아요.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헝가리에 대해선 아깝게 메달을 놓쳤지만 내년에 광주 수영대회에선 메달에 도전해 봐야죠. 목표가 어때요? 작년 세계선수권 같은 경우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경기였고, 네네. 아쉬움은 조금 남을 수 있겠지만, 후회는 안 하는 그런 경기를 했었고요. 네. 그 아시안 게임을 잘 마치고 나면 2019년 광주 세계선수권 대회에서는 조금 더 좋은 기량으로 조금 더 높은 곳에 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훈련하랴, 광주 수영대회 홍보하랴, 특히 홍보일은 낯설죠? 힘들진 않으세요? 힘들기보다는 제가 수영 선수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 또 네. 대한민국 수영 선수로서 이렇게 홍보 대사 역할을 맡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홍보 대사가 됐을 때 전 세계 수영인들이 보는 스윗 뉴스에도 떠서 선수들도 저한테 가끔씩 물어보기도 하는데 네. 저도 조금 더 광주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해서 세계적인 선수들에게 좀 더 광주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광주도 종종 내려와서 얼굴도 좀 보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세현 선수 오늘 통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린 세 남매의 목숨을 빼앗아간 아파트 화재 사건의 현장 검증이 열렸습니다. 어린 자녀들의 장례식이 열리고 있는 것도 모른 채 20대 젊은 엄마는 참변 당시 상황을 재현했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어린 세 남매의 목숨을 빼앗아간 아파트 화재 현장. 사건 발생 나흘 만에 경찰과 함께 사고 현장에 돌아온 어머니 22살 정모 씨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만 푹 숙였습니다. 오늘 현장 검증하러 오셨는데 심정 한 말씀만 얘기해 주세요. 담뱃불로 실수로 불을 냈다고 자백한 정 씨는 자녀들의 목숨을 앗아간 화재 당시 상황을 경찰에 진술한 그대로 50분간 재현했습니다. 새벽에 집에 들어와 주방에서 담배를 피우다 아기가 울자 담뱃불을 이불에 끄고 아이들이 자던 방에 들어간 상황과 아이들을 남겨두고 베란다 쪽으로 대피해 홀로 구조된 상황까지 흐느끼며 보여줬습니다. 당초 실화냐 방화냐를 두고 수사를 해왔던 경찰은 현재까지는 방화로 볼 만한 증거가 없어 정 씨가 실수로 불을 냈다고 판단하고 보강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현장 검증이 열리던 시각 작은 관에 담긴 어린 세 남매의 시신은 엄마인 정 씨를 다시 만나지 못한 채 화장장으로 들어가 장례를 치렀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자로 신청된 사람이 242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시가 지난 7차까지 5.18 유공자 보상 신청 서류를 분석한 결과 행방불명자로 인정해달라는 448건 가운데 중복 신청을 빼면 모두 242건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정부 심사를 통해 공식으로 인정된 행방불명자는 82명입니다. 한편 광주시는 5.18 유가족 127가구 299명의 혈액을 채취해 보관 중입니다.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은방 광주시의장, 장희구 광주시 교육감이 공립 5.18 묘지를 합동 참배하고 5.18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또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정미 대표 등 정의당 지도부가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호남이 전략적 선택을 통해 정의당을 호남 제1야당으로 만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호남 민심을 외면하고 배반한 국민의당이 아직도 호남 제1야당이라는 이 기이한 정치 지형을 이제 뒤바꾸는 한 해를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호남 광주 시민 여러분, 이제 호남과 광주에서부터 야당을 교체해 주십시오. 지방선거로 만들겠다. 정의당 지도부는 5.18 묘지를 참배한 이후 기자회견을 갖고 호남이 선택했던 국민의당이 호남을 배신하고 대권 가도를 위한 떴다방 정당으로 전락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늦어도 2월 초 이전에 광주시장 선거 출마 여부를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특강을 위해 광주를 방문한 이용섭 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선은 일자리 문제에 전념하면서 광주 시민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은 뒤 늦지 않게 입장을 내놓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공인으로서 어디에서 일하는 것이 가장 존재의 의미가 있는지 고민하면서 그동안 광주 시민이 보내준 사랑에 결초보온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는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윤장현 광주시장과 기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무술년 새해를 맞아 지역의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친환경 자동차와 에너지, 그리고 문화 콘텐츠 기업 유치 완수를 위해 역량을 한데 모으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오는 3월 치러지는 차기 회장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도 아닌 상위 의원들이 후보 3명을 대상으로 특정인을 추대하기 위한 사전 투표를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으로 사조 화인코리아 계열 농가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하루 더 연장됐습니다. 전라남도는 나주 사조 화인코리아 도축장에서 검출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인 H5N6형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동중지 명령을 오늘 자정까지 하루 더 연장했습니다. 한편 이 도축장에 오리를 출하한 고흥 소재 오리 농가에서도 올 들어 9번째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기아차 광주 공장 생산량이 3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아차 광주 공장에 따르면 지난해 총 생산량은 49만 2천여 대로 전년에 비해 1.3%, 6,400대 줄었으며 이는 지난 2014년 53만 9천여 대를 기록한 이래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인 것입니다. 기아차는 북미 등 해외 시장의 경기 침체와 판매 감소, 그리고 통상임금 선고에 따른 잔업과 특근 최소화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8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 비아농협 박흥식 조합장과 임직원들이 200만 원,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광주 전남도회 최봉호 회장과 회원들이 361만 원, 봉선이동 한국아델리움 1차 아파트 주민들이 123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 8시 30분쯤 광주시 북구 망월동해안 도로에서 400kg가량의 소가 도로를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소는 우시장에서 한 사육농가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목줄이 풀려 탈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현장에 출동한 소방구조대에 의해 30여 분 만에 포획돼 주인에게 인계됐습니다. 상습 침수 지역인 광주 농성 지하차도 구조 개선 공사가 다음 주에 시작됩니다. 광주시는 다음 주 임시도로 공사를 시작으로 오는 2020년까지 2년여 동안 농성 지하차도의 경사도를 8도에서 6도로 낮추는 공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지난해 추진됐던 이 공사는 교통 혼잡에 따른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미뤄져 왔습니다. 광주 119 상황실에 걸려온 신고 전화의 3분의 1은 잘못 접속하거나 응답이 없는 경우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접수된 119 신고 전화 30만 건 가운데 오접속이 9.6%, 무응답이 22.5%로 집계됐습니다. 소방본부는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면서 오접속이 늘어나고 있다며 도움이 필요한 신고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오접속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광양항 중마부두를 해양산업 클러스터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산업 클러스터는 유휴 항만시설의 첨단 해양신산업을 유치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해수부는 올해 안에 개발 대상지에 대한 기본 계획과 실시 계획을 마치고 내년까지 기반시설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농작물 재해복구비 평균 지원 단가가 상당 부분 현실화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부터 채소류 농약대를 5.5배 인상하는 것을 비롯해서 과수류 농약대는 2.8배, 엽채류 대파대를 1.4배 인상하는 등 20개 항목에 대해 재해복구비를 평균 3배 이상 인상해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아직도 농업시설과 가축 등의 복구비가 농가 피해에 크게 못 미치는 만큼 복구비 지원 단가 현실화 등 제도 개선 사항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쌀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쌀 생산 조정제가 올해부터 시행됩니다.